자,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은 이제 좀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와야지. 그지? 시험 끝난 지 좀 됐잖아. 어린이날도 쉬었고 놀 거 다 놀았으니까. 자, 가보자요. 얘들아, 우리 일단 사인 법칙부터 한번, 얘는 해도 맨날 헷갈리니까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사인 법칙 쓰는 건 두 가지 상황에서 쓰죠. 첫 번째 언제 쓰지? 그림, 삼각형 그림으로 기억해요. 이렇게. 일단 이거 전체 내용 복습이니까 보면 돼. 그리고 공식 잊어버렸던 친구들은 이 앞페이지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거기다 적어놓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언제? 얘랑 마주보는 변. 요거 보통 우리 스몰 a로 표현하지.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변. 요렇게 사인 a분의 a 그리고 사인 b분의 b. 즉 뭐야? 마주보는 두 개의 세트가 있을 때 이 중에 세 개는 아는데 하나를 몰라. 그럴 때 쓰지. 요거를 아는데 각을 모르는데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을 하나 할 때 마주보는 변 각을 구하거나 두 개의 각이랑 마주보는 변 하나를 알 때 나머지를 구하거나. 결론은 뭐다? 요 세트 중에 세 개 가지고 푸는 거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요 상황에서 쓰는 거지. 요거 나오면 쓰는 거야. 그건 무조건이지. 문제야? 왜 저번에 반지름 나오면 쓰는 거예요. 왜 저번에 반지름 나오면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다 갖다 붙일게. 사인 7분의 c는 2r. 그지? 그래서 요렇게 쓸 때는 마주보는 세트를 가지고 쓸 때, 요렇게 쓸 때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랑 한 세트. 그지? 그래서 얘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 그때 나머지 하나 구하는 거. 그때 쓰는 거죠.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요거 물어보면 또 쓰는 거지. 근데 여기 사인 법칙에서 보면 얘만 남기고 여기다 곱하면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인데 어차피 비율이니까 B니까 2R 지우고 나면 A 대 B 대 C랑 같더라. 그래서 뭐야? 세 각의 사인 값의 B는 뭐랑 같다? 세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요렇게 쓰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생각이지. 어서 와. 됐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는 요 상황에서 쓴다. 그 다음 코사인 법칙도 가자. 그래서 이건 그냥 증명 안 하는 이유는 저번 주에 우리 열심히 증명해가지고 계산했거든. 저번 주 수업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 꼭 들어야 돼. 왜냐면 거기에 기본 문제랑 증명이랑 있으니까 저번 수업 안 들은 사람은 그거 들어야 돼.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상황에서 쓰지. 이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아. 여기 이거를 볼까? A, B, C, C라고 쓰자. 그냥 C라고 쓸게요. 그러면 언제 구하는 거지?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거죠. X 제곱은 어디 있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X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누구? 여기 C.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써. 그래서 이때는 두 변이랑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쓰는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끼인 각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끼인 각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 내가 여기를 알고 여기를 몰라. 그런데 각을 여기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도 쓸 수 있지. 어떻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인데 얘를 모르거든.
근데 그 모르는 걸 가져다가 그냥 뭐 쓰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써도 된다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60도인데 3, 4 하고 여기 얼마니? 라고 물어봐도 풀 수 있고 3, 5, 60도 여기 얼마니? 해도 풀 수 있다고. 그치? 결론은 뭐라고? 두 변이나 꼭 끼인 각이 아니어도 그냥 아무 각이나 가르쳐줘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아무 각을 가르쳐줘도 쓸 수 있다. 근데 결론은 그래서 얘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더라야. 왜냐면 이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혹은 얘를 찾는 거니까. 두 번째. 최근에 책이 없니 혹시? 이렇게 넣어야겠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있냐면 요거 있죠. A, B, C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여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코사인 C는 2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너무나 뻔해. 그냥 세 변의 길이 알면 쓰는 거야. 그치? 맨 앞에 페이지. 맨 앞에 할게. 왜냐면 뒤에 수험 생각이랑 좀 난이도 있는 거여가지고 앞에 모의고사 문제로 쉬는 것보다 좀 몇 개 좀 보고 갈게. 사실 이제 우리가 써먹을 거 사실 이게 다거든. 써먹을 건 이게 다야. 이따 뒤에 넓이 나오면 그때도 적겠지만 쓸 건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봐봐. 뭘 구할 때 쓰는 건지 봐봐. 얘는 뭘 구할 때 쓰는 거지? 목표가 뭐야? 가계 크기를 구할 때 쓰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가계 크기를 구하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걸로 쓴다야. 얘는 뭘 구하는 거지?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뭘 알고 있을 때? 두 변이랑 각을 하나 알고 있을 때 변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쓰는 거야. 이거 특수한 상황이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봐. 이건 사인 법칙 밖에 없으니까 이건 고민할 거고. 세 변의 길이의 비례, 길이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도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어. 이거 쓰는 거야 그냥.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죠? 얘는 사인 법칙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얘는 마주보는 두 세트 중에 세 개는 아는데 하나 모를 때 쓴다. 또 외접원의 반지름을 포함한 요 세 개 중에 두 개 알면 이거 쓴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잘 안 보이는 거고 얘네들은 정해져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 무조건 이거 쓰세요. 사인 값의 b가 나왔어? 그럼 길이의 b가 나왔어? 이거 쓰세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거 두 개야. 코사인 법칙 쓰세요. 가계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세 변의 길이를 알아? 이거 쓰세요.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이게 다야. 따지고 보면 엄청 간단하거든. 자, 그래서 요것도 정리 한번 해줬잖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냐, 가계 크기를 구하는 거냐, 여기 있는 건 구할 거야. 그때 코사인 법칙 쓰는 경우 있고 사인 법칙 쓰는 경우 있고 두 개 있으니까 나눠볼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있고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있고 가계 크기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쓰는 경우가 있고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있어. 저번 시간 적었던 거야. 했던 사람들은 기억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눈에 띄는 거 한번 딱 가보자. 눈에 띄는 거.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쓰는 거래.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그냥 이거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인 법칙이 언젠가 쓰이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죠? 또 쉬운 거 뭐였지? 너무 특이한 거. 가계 크기 구하는 건데 세 변의 길이를 할 때야. 가계 크기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은 언제를 쓴다?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데 가계 크기를 구하래?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쓴다. 가계 크기를 물어봤는데 사인 법칙을 썼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쓰는 게 아니야. 언제지? 사인 법칙,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쓸 건데
가게 크기를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대. 그럼 언제 쓰는 거야? 두 변이랑 마주보는 각 하나 있을 때. 얘랑 얘랑이 마주보는 세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두 변이랑 마주보는 각을 하나 알아. 이때 쓰는 거야. 자, 또 그럼 변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 변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를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그럼 언제야? 두 각의 크기랑 마주보는 변만 날 때. 그치? 이거랑 이거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사인 45도, 사인 30도. 여기 3.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즉, 두 각의 크기랑 마주보는 한 변. 저 노란색 세트냐, 빨간색 세트냐. 그래서 얘 언제 쓴다고? 두 각이랑 마주보는 변 하나가 있을 때 쓴다. 그럼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 이거 기본이네.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때는 언제예요? 이 상황. 두 변의 길이랑 끼니까 혹은 두 변의 길이랑 그냥 아무 각. 그래서 얘는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를 알면 쓸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갖다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아니 이것도 두 변이고 각 하나 아는 거고 이것도 두 변이고 각 하나 아는 건데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어떻게 구별해? 너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하는 게 완전 다른데 얘는 변의 길이 구할 때 쓰는 거고 얘는 각의 크기 구할 때 쓰는 거니까 애초에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 알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 여기 이거다. 얼마 없어. 그지? 다음 주 화요일날 뭐 할까요? 그렇지, 백지 테스트 한번 해야겠지. 지금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 얘도 제목도 쓸까? 언제 써? 얘는 제목 언제 써라고 할까? 얘는 코사인 법칙, 얘는 사인 법칙. 해서 그렇게 얘들 3개 백지 테스트로 하자. 화요일에. 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고3 애들도 무슨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인지 알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 쓴 거라는 건 알아. 근데 답이 잘 안 나와. 그런 단원이. 희한하잖아. 못 쓸지 아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좀 구멍이 없어야 돼. 언제 이거 쓰겠다. 언제 이거 쓸 때 이게 머릿속에 이거 뭐였지? 고민할 거리가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이네? 그럼 쓸 수 있겠는데?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집에서 한 5번에서 7번 정도 써보면 외워질 거예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살짝 쪽팔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쓰면 금방 외워져. 소리 내서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하면 금방 외워지니까 쓰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들아 이거 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었어. 130번부터 169번까지 가식주였던 것 같아. 그래. 아니 뭐 거의 저번 주에 결석들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뉴비 수준이라 다음 시간에 공부합시다. 됐니? 자, 요거 자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앞에 1번부터 모의고사 문제로 좀 나갈 건데 너무 또 어려운 것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위주로 쉽든을 어렵든을 떠나서 조금 중요한 문제부터 해서 가봅시다. 그래서 시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주가 안 나왔어. 다시 보자마자 이런 소리 해서 좀 그렇긴 한데 8주가 안 나왔으니까 학교 프린트 나오면 그때 가지고 와서 자료 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마크업이랑 만들어가지고 풀어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상담할 거. 손주 저번에 안 했구나. 그치, 손주야. 오늘 상담 안 했으니까 오늘 손주 상담하고 여기 내 학생은 이따가 상담 카드 적을 거 줄 테니까 적고. 갑시다.
자, 앞에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으로 가볼게요. 1번으로 가보자. 쉬운데 풀어야 되는 문제야. 쉬운데 풀어야 되는 문제야. 지워도 되니, 여기 있는 거? 자, 1번 문제 좀 잠깐 보고 있어봐. 나 이거 칠판 지우는 동안에 1번 문제 좀 보고 있어 봅시다. 혹시 자기 오늘 책에 답지 안 깨져 있는 사람 없지? 지난주에 온 친구들은 다 닫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복습 좀 잘해봅시다. 알로트 좀 잘 써봐요. 알았지? 내 욕 쓰지 마. 보이겠어, 나 같이 할게. 자, 1번 가볼게요. AB의 길이는 8이고 각 A는 45도고 각 B가 15도래. 자, 어려워서 풀자고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AB의 길이는 8이야. 각 A가 45도래. 각 B가 15도래. 자, 요거. 그래서 이상한 각 나왔잖아. 듣도 보도 못한 각이 나왔지? 그지? 이런 이상한 각이 나오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렇지? 뭐냐면 숨겨진 각 찾으시오라. 혹은 말이 좀 그런데 각을 쪼개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각을 쪼갠다는 건 예를 들면 105도 같은 거 나왔다. 그럼 이거 60도 더하기 45도를 쪼개라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처럼 15도는 쪼갤 게 없잖아. 얘는 숨겨진 각을 찾으라는 소리거든. 숨겨진 각 뭐겠니? 얘랑 얘랑 더해서 60도니까 나머지 하나가 120도. 그냥 그거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가 105도였어. 그림 그려볼게. 봐봐. 지금 이 문제는 AB의 길이 8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A가 45도래. 이렇게 흘러갔어. 근데 B가 몇 도라고? 15도래. 뭐야, 여기 잡아. 그럼 여기가 15도니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어디가 숨겨진 각인 거야? 아, 여기가 15도니까 여기가 120도구나. 그래서 이걸로 푸세요. 이 말인 거고, 만약에 B가 15도가 아니라 105도였으면 8, A, B 얘가 45도인데요. B가 105도면 어떻게 생겨야 돼? 90도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럴 때는 뭐 하는 거다? 아, 얘랑 더하면 150도니까 여기가 30도네 해서 숨겨진 값도 써야 되고, 누구도 써야 돼? 이 녀석은 이렇게 쪼개면 여기 45도, 여기 60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하게 특수각 삼각형이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2 이걸 쓰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각이 듣도 보도 못한 각이 나오면 이거 숨겨진 거 찾아갖고 푸는 거랑 큰 각, 둔각이면 이거 적절히 잘 쪼개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쪼개는 게 선생님 그러면 왜 이거 90도 15도는 안 되고 다른 거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 특수 쪼갤 수 있는 거 있나?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갠다. 요 이야기인 거고, 얘는 이쁘네. 이쁜 모양도 됐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BC의 길이 구하시오야. BC. 요 길이 얼마게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문제니까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사인 법칙을 쓰는지 생각해봐.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아까 적은 거 생각해봐.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일단 코사인 법칙인지 사인 법칙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인 법칙이 또 하나 여기에 있는데 이 녀석은 아니야. 왜 저거는 언급도 안 됐어.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건데, 코사인 법칙을 쓸 때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죠? 두 변의 길이랑 각을 하나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근데 변 길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언제지? 어떤 세트일 때 구하는 거더라? 이걸 아는데 너를 알아. 얘를 아는데 얘를 몰라. 이렇게 세트 중에 3개 알고 있을 때 그때 쓰는 거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이게 하다 보면 얘들아 그치? 자연스럽게 돼야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됐네요.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변 하나. 사인 120도랑 마주보는 8. 그리고 누구? 사인 45도랑 마주보는 x.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머리 이거를 이래서 이거 쓰는구나 라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갑자기 하는 거 안 되고 쉬운 문제부터 요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됐죠? 이거 지울게요. 요것도 만약 이랬다면 이니까 지우고. 결론은 쉽지 뭐. 얘랑 얘랑 곱하면 8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요거 곱하면 x 곱하기 시험 끝났으니까 사인 120도 정도 계산할 수 있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지우고 얘로 절로 날려주면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8루트 2. 약분하면 얼마니? 3분의 8루트 2. 찾으면 되겠네. 어려운 문제라서가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쓰네요. (4번을) 봅시다요. 그 다음 띄엄띄엄 가는 이유는 대표 문제들이니까 4번 가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얘들아 이거 뭐 쓸지 끝났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4라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무조건 뭐 쓸 거니? 일단 사인 법칙 무조건 쓸 거구나. 무조건 사인 법칙 쓸 거구나 생각해야 되고요. 둘레가 12 삼각형에 둘레가 12 나왔대. 여기를 A, B, C 보통 이렇게 쓰니까 첫 번째 조건 뭐야? 둘레가 12 나왔다. 두 번째 조건 사인 A 때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A 더하기 B. 자, 앞으로 이제 이 표현도 자주 나올 건데 이 표현도 자주 나올 건데 그래서 삼각형 세 가게 크기 더하면 얼마야? 189 파이.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C랑 똑같은 거지. A, B, C 더하면 180도니까. 그치? 그럼 각변환 기억이 나셔야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2분의 홀수 파이는 이름이 변하는데 얘는 이름 안 변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몇 사분면이지 이거 지금? 파이 마이너스 C는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은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C로 돼요. 그치? 결론은 이 녀석은 누구로 대체할 거다? 사인 C로 대체할 거다. 그치? 그러면 이 A, B, C랑 라지 사인 A, 사인 B, 사인 C랑 나와 있는 놈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 동시. 그치? 뭐 있어? 사인 A는 뭐분의 뭐예요? 2R분의 A. 이게 사인 법칙 기본 모양이잖아. 혹은 어떻게 써도 되고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같은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형태로 쓰는 게 더 낫겠네. 그럼 이게 뭐라고 쓰면 돼? 2R분의 A 더하기 2R분의 B, 2R분의 C. 사인 법칙에 의하면 그냥 각각의 이름은 이거 아닌가? 그죠? 응? 끝났네? 얘가 4인데? 그럼 얘는 한 방에 8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5. 위에 1번에서 얘가 12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으로 하고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두 가지 가계 크기 좀 이상할 때 처리하는 거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앞에 2번, 3번 거의 똑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좀 더 쉽게로. 자, 저기 뒤에 넘어가서 9번 먼저 갔다 옵시다. 아니, 8번 먼저 가자. 8번 먼저 갈게요. 8번 가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먼저 손 좀 대볼까? A, B랑 B, C가 3대 2다. 그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외접원의 넓이가 라는 단어를 본 이상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확실하고, 그렇죠? 외접원 나오면 사인 법칙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고3 문제랑 똑같아. 옆에 있는 9번 문제는 수능 문제가 아니라 그거랑 똑같이 고의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답 보내도 되고 못 풀어도 되니까 도전해보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지? 자, 한번 가볼까? 일단 얘들아 하나씩 조건 해석 하나씩 해보자. A, B 대 B, C가 3대 1에 우리 이렇게 비율 관계, 분수를 몇 분의 몇이다, 몇 대 몇이다 나오면 뭐 하라고 했지? 한 문자로 표현하기로 했었지? 그냥 비율 관계 나오면 한 문자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A, B의 길이 대 B, C의 길이가 3대 2니까 요거 3t, 요거 2t라고 두자. 한 문자로 쓸 거예요. 우선 됐지? 두 번째, 외접원의 넓이가 7파이래.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7이라는 소리잖아. 얘를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사인 법칙 쓰겠네.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그럼 사인 법칙은 두 가지 형태잖아. 자, 기억해봐. 그래서 사인 법칙은 두 가지 형태야. 뭐? 사인 B분의 B가 2R이냐. 요 세 개 중에 두 개 알아가지고
하나 길이 구하는 거 아니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이 중에 3개 알아가지고 나머지 하나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자, 안 풀렸던 사람들 다시 봐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 안 돼. 다시 사인 법칙은 이거 2개밖에 없어. 뭐 외접안의 반지름을 포함한 이 녀석이야. 여기는 모르는 게 몇 개야? B, 사인 B, R. 미지수가 3개야. 그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지. 3개 중에 2개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언제라고요? 각 마주보는 변, 각 마주보는 변. 4개 중에 3개를 알면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볼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어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알지? 사인 B 알잖아. 그럼 스몰 b,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않니? 여기서. 그지? 그래서 정리해볼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한 문자로 정리하겠다 하나.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쓰일지는 몰라. 내야 되는 작업은 비율 관계 보면 쓰는 거야.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어? 그럼 사인 법칙 써야지. 근데 사인 법칙은 2종류가 있는데 내가 써야 되는 사인 법칙이 뭔지 결정하는 거지. 근데 이거잖아. 딱 외접원의 반지름 알아? 각 B를 알아.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그대로 넣으면 되네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는 2 곱하기 루트 7. 그지? 이 녀석은 아니니까 이제 보내주고 정리하자. 그러면 B는 2 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인데 사인 60도가 얼마더라? 2분의 루트 3인가요? 몇이죠? 루트 21이네 그러면. 그지? 여기까지 오는 게 2번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얘들 어떻게 구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밑변 높이 없고 그 다음에 중3 때 배운 거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기억나지? 그치?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하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 t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날라가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2분의 3 루트 3 t 제곱. 그럼 결론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다? t. 결론은 t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이자 그냥 이거 풀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이자 우리한테 하나 더 다른 질문을 이제 넘어간 거야. t를 구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갑시다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여기다 잠깐 점점점 뜯어내고 하자.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 쓰는 거지? 직각 삼각형에서 쓰는 거지? 근데 직각 삼각형이면 다 쓸 수 있니? 3AB야. A랑 B가 얼마예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여기가 1이면 루트 10, 여기가 2면 루트 14, 여기가 3이면 3루트. 그때 달라지잖아. 그치? 피타고라스를 쓰는 건 직각이에요. 직각이면 써요가 아니고 두 개의 조건이에요. 두 개의 조건. 첫 번째는 일단 직각이 아니면 못 쓰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세 변이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요따구로 생기면 못 구한다고. 그런데 우리 중3 때 배웠어 얘들아. 요렇게 생기면 구할 수 있지.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됐지?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에서 써요. 가 아니고 직각인데 세변의 길이가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야.
있지. 됐지? 얘들아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원래 코사인 법칙 정리 한번 해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게 코사인 법칙이지? 맞아? 이거 괜찮아? 자, 정신 차려봐. 얘가 이게 코사인 법칙이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b가 90도면 b가 90도면 무슨 일이 생겨? 코사인 90도 얼마야? 코사인 90도 얼마야? 0. 그럼 얘가 0 되면 없어지거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그럼 얘가 90도가 아니면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일반 삼각형에서 세변이 한 문자로 표현 가능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 특수한 버전, 일반 삼각형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버전인 거야. 알겠지? 알아둬야 되지 않겠어? 안 적어도 되겠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원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직각삼각형에다가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을 업그레이드한 일반화 시켜놓은 놈이 코사인 법칙이야. 할 거 많다. 그치? 지금 요 단원이 맨날 얘기하지만 상품소 활용이 학생들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되겠다 라는 느낌을 받기 제일 어려운 단원이.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 왜 했어? 지금 이 삼각형이 90도 없는 일반 삼각형인데 아까 1번에서 한 문자로 정리해놨거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4번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이것도 지워도 돼요? 자, 그럼 가볼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b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에 넣으면 된대. 제곱하면 21 a제곱 4t제곱 c제곱 9t제곱 마이너스 2 2t 3t 코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코사인이니까 2분의 1이겠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맞죠? 거기서 넣은 거예요. 얘랑 모르는데 얘를 알아. 즉 세 변이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정리. 요거 13t제곱 요거 날라가면 마이너스 6t제곱 7t제곱이 21. 그럼 우리는 t제곱만 알면 되니까 t제곱은 3이었네. 그래서 요거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루트 3. 이렇게. 왜 밑에 이렇게 공간이 많은지 알겠지? 그치? 어렵긴 하다. 여기 시간 나다 어디 계산 잘못했어? 자, 이거 8번 좀 어렵긴 한데, 그치?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8번을 풀면 9번이 똑같은 문제거든.
9번 끝 문제거든요. 9번 한번 해보자. 이건 이제 수능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 이거 할 수 있으면 원리가 좋아. 하나씩 먼저 번호 붙여주는 건 여러분도 복습할 때 생각의 순서를 요렇게 하세요 라고 한 거고 같은 논리 구조 그대로 9번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했니? 그래서 풀이 구조가 똑같잖아? 1번 3대1 한 문자로 정리. 2번 외접원의 반지 이름이 7. 아 사인 요거 이름이 뭐야? A.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거에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는 14.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2분의 루트 4? 여기 곱하면 7루트 4. 그래서 요 길이가 7루트 4. 문제는 뭐 구하셔야? t의 길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 t 모르는데? 뭘로 구해야 돼? 세 변이 한 문자로 정리되어 있네? 코사인 법칙 써야지. 7루트 3의 제곱에 9t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2 3tt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얼마예요? 10t 제곱.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여기 날라가면 7t 제곱 3t 제곱 얘가 얼마죠? 77에 49 곱하기 3.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여기서 7t 제곱이니까 77 지우면 t 제곱이 2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t는 루트 21인 겁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똑같아. 완전 똑같아. 요 수능 문제를 베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만 달라졌니?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직접 가르쳐주겠다 하나랑
외정원의 반지름을 넓이로 가르쳐주겠다. 그냥 한번 귀찮게 한 것뿐이지. 똑같은 거지. 그치? 됐다? 쉬었다가 요거에 조금 한 단계 더 발전 문제가 또 하나 있어. 요거 하고 뒤에 넘어가서 또 섞인 것들 좀 한번 해봅시다.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요. 10분 쉬자. 아.